현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절반은 지역의 대표, 절반은 국가대표입니다. 이 국정과 관련해서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도피했습니다. 호주 대사 발령을 받고 어제 영종도 공항을 출국했는데요. 이제 공장에서 인천 공항에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그 뉴스를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요, 국가 권력, 행정부 권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사실 은폐하고자 하는 기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탄핵 사건, 워터게이트 사임 스토리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어제 이종섭 장관은 호주 대사로, 그리고 윤 대통령의 권력남용, 직권남용,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이런 것 때문에 사단장이 그만두면 어떤 사람이 사단장 해먹겠나 하는 그런 대통령의 심기 지시를 이행했던 선발 국방부 장관, 안보실 차장, 2차장, 국방비서관 세 사람을 증거 은폐, 은닉 차원에서 다 잘랐습니다. 국방장관을 느닷없이 해임했고, 안보실 차장을 해임했고, 국방비서관을 잘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국방장관은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고, 이분이 안보실 차장 임종득 전 차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공천 확정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자로 영주 보화에 공천자로 내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국방비서관은 투스타로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삼성장 3스타로 승진시켜서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세 사람을 자른 배경, 그리고 세 사람을 또 승진, 영전, 공천, 배사, 해외 도피,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과 단문골입니다. 맨 처음에 민주당 당사, 야당에 도청을 했던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삼류절도 사건이다 라고 했던 닉슨 행정부가 결국 스모킹건,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탄핵이 임박했고 결국 사임했는데요. 이렇게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은폐를 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권 남용죄는 무겁습니다.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결정적으로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을 느닷없이 자르고, 그리고 세 사람을 꼬리 자르기 입막음용으로 보훈 인사를 하고, 이런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독재화 국가로 분류하는 이런 치욕을 불러왔습니다. 엊그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79개 국가 가운데 최고 선진 민주 국가 대열에 분류돼 있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오토크라티제이션이라는 범주 안에 집어넣습니다. 오토크라티제이션, 디모크라티제이션이 아니라 오토크라티제이션, 오토크라시, 독재.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은 179개국 가운데 17등이었습니다. 17등이었고 17등 중에서도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3050 클럽 7개 나라 가운데는 최고 선진 민주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앞서는 민주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작년 말로 30계단을 추락해서 17등에서 47등으로 추락했습니다. 첫 번째가 언론 자유 위축입니다. 언론 장악, 언론 자유 위축. 또 하나가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탄압. 또 성평등 지수 하락. 이것이 결정적으로 민주화로부터 독재화로 진행되는 국가로 그리스, 폴란드, 코리아, 홍콩, 인도 등을 그 범주에 집어넣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 이 연장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바로 이 민주주의의 추락, 구체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왕이 아닙니다.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삼권 분립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법치를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 수반이 행정 권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외교부에 대사 발령을 내도록 하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국에 출국 해제를, 출국 금지를 시키고, 공수처에 출석을 시키고, 각종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이종섭 피의자 출국, 도피 출국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안을 몇 배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현장에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원래 기자회견은 황현선 후보가 정책 공약 1호로 준비했던 것을 제가 인수해서 이어받아서 정동영, 황현선 공동 정책 공약, 정책연대 1호 공약이라는 1호 공약으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종섭 장관 케이스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물화, 사유화하고 있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심이 검찰 개혁입니다. 현재 저희 캠프에는 황현선 후보를 도왔던 인물들이, 또 동지, 또 지략가들이 전원 출동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동영, 황현선 정책연대 1호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 방지법, 일명 정치검찰 해체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려 376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그러나 돈을 받았다는 흔적은 한 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증된 혐의에 비해서 몰상식한 먼지털이, 가족털이가 전방위로 진행됐고 한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됐습니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바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오늘 윤석열 정권을 불렀고 또 무도한 검찰 독재, 백색 독재가 횡행하는 그런 민주주의 추락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검찰의 반란입니다. 차기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 이 검찰 권력의 검찰 정권의 예산 독재도 끝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새만금 예산을 무자르듯이 80% 잘라내야 되니 또 잇따른 부자 감세로 연간 50조의 막대한 세수 구멍 부족 상태를 일으키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한 힘의 원천을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로 차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현재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수사권, 그 다음에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는 맞고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만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검찰 수사권이 압도적인 나라입니다. 독일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에 머물러서 손이 없는 머리로 불리고 일본은 검찰 특수부가 있지만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만 두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중요 범죄를 연방검찰이 검사가 수사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수사는 FBI, 연방 수사국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가진 나라의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까스로 지난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만들었지만 있으나 마나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제2의 노무현, 제3의 이재명, 제4의 조국 표적 수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가기소청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제1호 법률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인구 조건과 함께 농산 어촌의 그런 특수한 형편을 고려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공약이 된 셈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사실 이제 헌법을 고쳐서 검사의 그 영장 청구 주체로 하고 있는 그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만 이게 헌법 개정은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정체불명에 투명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걸 내역을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사실상 이것은 떡값으로 쓰이고 통치비용으로 쓰이는데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특활비 축소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수사 명목으로 사용된 액수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검찰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정동영 통연선 정책연대 공약으로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는 정치검찰 해체를 제안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강력한 민주당을 만드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정치팀장이 되겠습니다. 10명의 의원을 한 팀으로 연대하고 묶어서 김관영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국 발전에 힘을 적극적으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인데요. 우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11시부터 돌아간다고. 그렇습니까? 정말. 손에 땀이 납니다. 전주 시민의 선택을 공정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중앙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제가 말씀드린 공천 확